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혈당이 올랐다고요? 네, 믿기지 않지만 정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인데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혈당을 더 악화시키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들이 흔하게 빠지는 3가지 잘못된 습관, 그리고 그걸 안전하고 현실적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잘 말해주지 않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들도 있는데요.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그런 습관 중에서도 가장 자주 반복되는 실수 4가지도 한눈에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뇨 관리에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당뇨 환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첫 번째, 치팅데이를 너무 자주 갖는 습관. 식단 조절 잘 하다가 하루쯤은 괜찮겠지 하고 먹는 날을 따로 정해두는 분들 많으신데요. 문제는 그 하루가 점점 늘어난다는 데에 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이틀이 되고, 셋째 날엔 오늘은 친구 만나니까 어쩔 수 없지,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만 그냥 먹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달달한 음식을 한번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를 뿐만 아니라 식욕을 조절하는 것도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단맛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해서 더 먹고 싶다, 더 먹고 싶다 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갑자기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그 반작용으로 인해서 피로감이나 짜증, 무기력감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식사도 불규칙해지고 하루 전체의 혈당 리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면 치팅데이를 아예 없애야 하는 걸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억제를 하면 오히려 폭식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계획된 치팅데이는 충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이 딱 2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해진 시간과 범위 안에서만 즐기기이고요. 2번째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는 대체 메뉴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설탕 저당 디저트나 고단백 저탄수 스낵 같은 대체 메뉴를 잘 활용하면 맛은 즐기면서도 혈당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죠.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빵 같은 종류를 많이 드시고 싶어 할 텐데요. 이럴 때는 밀가루 대신 아몬드 가루, 설탕보다는 알룰로스를 사용한 무슈콘 같은 제품을 드시면 좋습니다. 식단을 깨지 않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빵의 식감과 그 느낌을 잘 느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먹고 싶은 음식을 건강하게 잘 챙겨 먹으면 폭식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당뇨 관리는 완벽하게 안 먹는 것이 아니라 먹고 싶은 것과 먹어도 되지 않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다는 마음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는 내가 기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치팅데이를 현명하게 잘 이끌어가는 것, 그게 훨씬 오래가고 내 몸도 마음도 지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2번째, 운동을 몰아서 하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는 경우입니다. 한 번 할 땐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결심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한두 시간씩 격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당뇨병 관리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격한 운동보다는 짧고 꾸준한 저강도 운동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당뇨 환자는 혈당을 천천히 소모하는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는 매일 조금씩 걷는 습관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또 한 가지, 고강도 운동을 갑자기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분비되면서 혈당이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혈당 수치가 올라가 있다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러니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운동 타이밍은 식후 10분에서 20분 이내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가볍게 걷기를 20분에서 30분 정도 하시면 되겠죠. 식사 후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볍게 걸어주시면 혈당이 상승하는 폭을 완만하게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20분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보시면 확실하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게다가 무릎이나 허리 부담도 적기 때문에 가볍게 걷는 운동은 꾸준히 하기 좋은 운동으로 정말 딱입니다.
혹시라도 걷기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고 싶다면 만보계를 하나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몇 걸음을 걸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한 후에 달력에 오늘은 몇 보를 적었다 기록을 해두시면 내일은 조금 더 걸어볼까? 이런 작은 동기부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꼭 만보계를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요, 요즘은 스마트폰 앱에서도 걸음수를 측정하는 어플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요, 갤럭시 폰을 쓰신다면 삼성 헬스 앱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헬스 어플을 찾으시고 클릭을 하시면 걸음수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듯이 운동은 짧아도 매일 가볍게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뇨 관리는 극기 훈련, 열심히 화이팅 하는 게 아니라 내 몸과 리듬을 가볍게 맞춰가는 생활 습관 만들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루 10분, 20분 걷기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당뇨 환자가 흔하게 하는 실수 세 번째, 아침을 거르거나 늦게 먹는 습관. 입맛도 없고 잠도 잘 안 깨고 밖에 나가야 되는데 무슨 아침을 챙겨 먹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주변에 너무 많은데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시다면 아침을 드시지 않는 이 습관은 혈당을 조용하게 악화시키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아침 식사를 거르면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당 생성작용, 글코니오제네시스라고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이 알아서 포도당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공복 혈당이 높아지고요. 점심 이후에는 폭식을 하실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면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다라는 논문은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하버드 공중보건대에서 성인 남성 약 3만 명을 16년간 관찰한 결과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당뇨병 발생률이 21%나 높았다는 결과가 있고요. 일본에서도 중년 남녀를 대상으로 9년간 관찰한 결과에서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은 군이 당뇨병 발생률이 73%나 높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간헐적 단식이 유행을 하게 되면서 아침을 굶고 점심부터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요. 그런데 정말 아쉽지만 이 방법은 당뇨 환자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방식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혈당 조절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요. 오히려 저혈당과 고혈당을 오가는 불안정한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아침 식사를 아주 간단하게라도 챙겨 드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삶은 계란 1개, 야채 샐러드, 저당두유 1팩 이 정도만 드셔도 훌륭한 아침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 바쁘시다면 저당두유 1팩만 드셔도 괜찮고요. 저당두유는 혈당 지수 수치도 낮고 아침 혈당을 부드럽게 시작하는데 정말 좋기 때문에 저도 입맛이 없을 때는 이 저당두유 하나 챙겨 먹고 점심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챙겨 먹는 습관이 생기게 되면 하루 전체 식단을 관리하는 게 더 쉬워지고요. 오후에 간식을 먹게 되거나 저녁에 폭식하는 습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조금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습관이 되고 계속 하다 보면 몸이 먼저 가볍다라고 말을 건네줄 거예요. 작은 실천 하나로 하루의 혈당 흐름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요. 이 사실은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나쁜 습관 외에도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4가지는 작지만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측정을 제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깜빡했네. 식후 2시간 체크? 나중에 한꺼번에 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신 적 있을 텐데요. 그런데 혈당 측정이 없으면 지금 식단이나 운동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 혈당, 식후 2시간 혈당은 꼭 챙겨서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시간대로 챙겨 먹지 않는 것. 요즘 혈당 수치가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약 안 먹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 의외로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위험한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당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 약의 효과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임의로 끊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금세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절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진료를 보신 다음에 약 용량을 조절해 가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당뇨용 식품은 무조건 괜찮다고 믿는 것.
무설탕, 당뇨 전용이라고 쓰여 있다고 해서 다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뇨용이라고 해도 영양 성분표를 잘 보면 탄수화물, 당알코올, 말토덱스트린 같은 성분들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뇨용, 무설탕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결국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제품들이 많으니까요. 영양 성분표 꼼꼼히 체크하시고 일회 섭취량 기준도 꼭 확인하신 후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잠 좀 줄이지 뭐. 이 정도 스트레스야 다들 있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에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올라가게 되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당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짧게라도 명상을 해주시면서 나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혈당을 지키는 진짜 비법일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쉬운 작은 습관들이지만 오래 쌓이면 혈당 관리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자주 그러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당뇨 관리라는 게 뭔가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조금씩 바뀌면서 시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꼭 열심히 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잠깐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말이죠. 대신에 오늘은 하나만 해보자. 딱 1분만 해볼까? 그 정도 마음으로 가볍게 천천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책을 잘 안 읽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책을 좀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를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하루에 1분만 책 읽기. 딱 1분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부담 없이 오히려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당뇨 관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쌓이면 결국 큰 변화로 이어질 테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내가 힘들지 않을 만큼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도 충분하니까요.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영상 아래 제품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답글은 제가 직접 다 달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따뜻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고맙고 늘 응원드립니다. 당뇨딸이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